안녕하세요. 산업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3부 정부 바이오 R&D 현황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R&D 규모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R&D 규모는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55조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R&D 투자 비율은 R&D 우리 GDP 대비 4.36%로 세계 2위입니다. 이거는 작년까지 데이터고 올해는 세계 1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R&D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민간과 정부의 비율이 약 1대3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보면 국가 연구 R&D는 55조 중에 약 16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부와 그다음 기업의 비율이 약 1대1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술별로 투자 현황을 살펴봤을 때 저희가 뭐 IT 기술이나 BT, 뭐 에너지 기술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 BT가 거의 2위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넘버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정부 연구비를 통해서 우리 벤처들이 얼마나 성장했냐는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바이오 벤처 기업이 약 1.8배가 증가할 때 실제적으로 저희가 연구비를 1,500억 원 정도를 했고 2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1,500개의 벤처사들이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1,200사 정도가 정부 연구비를 통해서 벤처 기업이 운영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R&D 성과의 분석이 최근 정부의 큰 화두로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 이런 R&D를 많이 투자를 했고 어떤 벤처도 투자하고 공공연의 기관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좀 이 시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실제적으로 연구비가 적은 비율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GDP 대비 넘버원인 그런 연구비에서 우리나라의 지표를 보면 과학이나 기술의 경쟁력 지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6T 중에서 과학적 성과, BT의 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내 특허도 논문보다 많이 출연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일어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화 능력은 141개 중에 현재 약 43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허는 늘어났는데 성과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산업화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100대 수출 품목 중에서 바이오 품목은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수출이나 어떤 우리가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는데도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우리나라는 기술무역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국은행하고 미래부에서 이 통계 수치를 잡는데 지적재산 사용료 수지가 우리나라가 지금 약 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7억 달러, 그리고 13년대는 약 55억 달러 적자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술 무역 수지, 즉 기술 도입 때 기술 수출의 비율은 지금 현재 우리가 0.48입니다. 일본, 영국 이런 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든 아이디어나 기술들을 많이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R&D의 우리의 특허는 어떠냐? 특허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산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가 10억 정도를 투입하면 실제적으로 나오는 특허선은 2배입니다. 미국 이런 데는 0.2입니다. 그러니까 10배 정도의 특허 생산성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특허 생산에 대한 기술력이나 생산성에서도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의 경쟁력은 보시다시피 우리가 원천 특허에 그것도 없지만 실제적으로 산업화 일어나는 비율이 다른 나라 대비 좀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 생산성에 대한 그런 기술료가 되게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한 5,600
600만 원 정도의 기술료가 평균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도 특히 점점 감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좋은 기술, 특허를 내도 그것들이 산업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가장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내 기술의 특허가 미비할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은 기술로 끝난다는 거죠. 그 기술이 결국 산업으로 이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품으로 나오고 매출이 증가되는데 그런 게 일단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역할이 좀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부 연구비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제품을 개발하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초연구비나 다양한 연구비를 받아서 기업에서 처음부터 하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에 대한 매칭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아까 바이오 기업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 비율이 되게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 1:1 비율로 해서 그것들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정부 연구비에 많은 거를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 결국 산업부나 이런 바이오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마다 연구비가 그렇게 증가되고 있고 약 16조의 연구비를 실제로 쓰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돈이, 우리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이 그 회사의 모든 걸 할 정도로 넉넉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바이오 기업도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펀드나 연구 자금을 현재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연구한 게 아니어도 학교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결국 산업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정부 정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진행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고 현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바이오 R&D 자금이 어떤 기초에도 많이 투자가 됐고 실제적으로 벤처 사업을 육성하는 데도 많은 투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항상 돈이 적고, 또 이것들을 연구하려고 해도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고 서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을 가장 발목을 잡았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바이오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정책 방향 등을 통해서 서로 상생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바이오 산업이 좀 더 상생할 수 있고 실제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드렸습니다.